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 지을 금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미 증시 경기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하락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군 비행장을 공격하는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한몫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세에 집중되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두 종목 오늘 합산 거래 대금만 무려 약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만 12%가 상승하기도 하면서 201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10%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다음 주 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인 PC 발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종목 상담 코너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빨라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1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주간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각각의 수급 위너 종목, 재료 이슈 위너 종목, 그다음에 추세 위너 종목을 통해서 앞서서 어떠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는지를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과열됐으니까 어느 타쯤에서 공략이 가능한지 그 흐름들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면서 시청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함께 달려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께서 세밀한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지난 위너 종목 AS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 위너 종목이었던 BHI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자 위너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원전주인데 앞으로 어떻게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BHI는 어떻게 좀 이제 보고 계세요? 네, BHI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중요 지지라인대를 견고하게 다진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을 하려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지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도 11월 달 고점이죠. 이 고점 라인대에서 중요 지지 라인, 저항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이 라인대입니다. 19,200원 라인대인데 이 가격대에서 2024년 작년 내내 넘기질 못했습니다. 이 넘기지 못했던 중요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죠. 그것도 2025년도 1월 22일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타점이 바로 2025년도 1월 22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다시피 이 19,200원 라인대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체크 간단하게 드리면요. 이 흐름들, 자, 지지 떨어질 때마다
강력한 반등이 나왔죠. 물론 한 차례 이탈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 날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계속해서 19,200원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BHI의 경우에는 견고하게 다진 상황,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대에서 2만 원대까지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 조정 장세, 자 제가 좀 깨끗하게 만들고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지지라인대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고점을 낮추는, 자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렴의 고점을 돌파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까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 AS를 좀 해주셨는데요. 나도 조금 더 궁금하다. 내 가격선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은 이영철 파트너님과 함께 이 주식의 항해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이영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수급,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 이거는 제가 4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네, 그렇죠. 약간 이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 내용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이 앞으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한 주 내내 정말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번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여러분께 하나하나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잡아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업종들을 가지고 왔고요.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낸드뿐만 아니라 D램 가격이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D램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저가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시켜 놓으셔야 앞으로의 상승세에서 소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번 업종, 반도체 업종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반도체 빅위크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는 어제 날짜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서가고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또 앞서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을 같이 나눠서 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SK하이닉스 어떤 이슈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D램 중에서 가장 신제품이죠. HBM4 12단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 자체로는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앞서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트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지점으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SK하이닉스 좋은 종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종목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무려 18만 원대에서 현재 2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이 종목 가격대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2025년도 1월입니다. 1월 때부터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이 고점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안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종목 아직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전 가격대를 20만 원까지는 한 번쯤은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0만 원대 한번 터치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0만 원대 조금 너무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21만 원대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니까 이 종목 이 전략 가격 전략 참고해 보셔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 중 한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주에만 12%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015년 이후로 이렇게 처음으로 주간 동안 이 10% 이상이 오른 건데 이 강산이 바뀌는 시간 동안 처음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제가 이 삼성전자 오랜만에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단기간의 조정 장세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V자형 반등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는 저가를 올리는 단기 박스권 장세 안에서의 박스권 흐름은 이제만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GTC 2025에서 이 삼성전자 젠슨왕이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 이 GDDR7에 대해서 최고라고 서명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협력에 대한 좀 공고화되는 흐름. 그건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이 GDDR7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 GDDR7은 최신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카드인 RTX 5090에 탑재가 되는 그래픽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삼성전자 그전에는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납품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는 다시 SK 하이닉스와 물론 같은 기술력은 아닐지라도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차트에 정말 그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SK 하이닉스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이었죠. SK 하이닉스는 작년도 12월부터 올라오는 흐름이었지만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24년도 10월 달부터 박스권을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이 박스권을 오늘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것도 고가를 종가로 거의 마무리를 했죠. 그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하면서 단기간에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그리고 그 박스권을 탈출을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한동안의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눌린다 하더라도 이 58,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올리는 강력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직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58,000원 기준 잡고 신규로 분할 기준 관점으로 공략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만 원 선이 저항대를 뚫어줬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관이 사주고 있더라고요. 한 6거래일인가 계속 사주던데 이거는 좀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웰스패스의 실리콘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를 납품을 했는데 이 캐패시터 어떤 제품이냐면 MLCC와 거의 이제 비교가 되는 제품인데 MLCC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MLCC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이 MLCC보다 더 가까이 실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 매출 자체가 올해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 달러 규모인데 이게 2030년도에는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0
25억까지의 매출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 이제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동안 이 DB 하이텍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2023년도 가격대가 굉장히 컸었죠. 45,000원대에서 83,000원대까지 약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한 이후에 고점을 굉장히 크게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침체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을 했어요. 1차 하락 추세, 2차 하락 추세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제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바닥권대에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 고점까지 돌파에 성공을 했죠. 따라서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반도체 종목들을 좀 봤는데 이 중에서 어느 종목이 수급 위너 종목일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수급이 굉장히 두드러지진 않지만 네. 앞으로 두드러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아.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는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여러분들 포트에 혹은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놓으신 다음에 가격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보이시죠? 58,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는 눌리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으로 지켜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장 이제 수급 위너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삼성전자가 또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봐야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역대 최대 유상증자.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알겠네요. 하나그룹주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하나그룹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유상증자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죠. 3조까지를 받아줄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실권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 특히 3조 6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는 정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많은 유상증자,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온 이 자금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는지 여러분께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이슈 종목은 하나그룹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그룹주들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한 유상증자 내용을 얘기했어서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이슈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규모 유상증자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과 중동에서 방산 부분에 대한 현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에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혹은 거기다 공장을 증설을 해서 이 현지화 이후에 앞으로의 상승 랠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거쳤는데, 근데 이게 증권사 리포트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증설을 하고 이 현지화 이후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맞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업 부분을 보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24년도 작년도 말이죠.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한 해에 2조를 안 되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증자를 일부 할 수가 있겠는데 이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온 상태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실망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 대응 포인트를 제가 오늘 잡아드릴 건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이렇게 장중 14%에서 15%, 15.79%까지 하락을 하고 이 하락을 마이너스 13%로 마무리를 져줬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행인가 싶은데 이 바로 2025년도 2월 28일에 저가죠. 이 종가 부근에 59만 2천 원 라인대에서는 추가 하락을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는 멈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지지 라인대입니다. 이 59만 2천 원 라인대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이탈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쌓아줬으니까 13% 하락했으니까 지금 바로 공략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막 처음 스크래치가 났어요. 따라서 이제 이 바닥권에서 좀 더 다지고 올라오고 나서 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래서 이 공매도의 타겟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지 혹은 비껴 나갈 건지를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이 종목 지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 혹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타점을 저는 지금 구간으로 보기보다는 50만 원대까지 한번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은 다음에서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 구간에서는 한 번 더 내려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 혹은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분할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추가 매수는 반드시 보수적으로 하셔야 상승하는 흐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 수익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 대응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세가 좀 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 시스템은 전부 팔았더라고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렇게 이건 좀 이슈가 있을까요? 그냥 이 하나 그룹주의 영향을 받은 거 말고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하나 그룹주의 영향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하락 모멘텀보다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 그룹주의 동반 하락 영향, 저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하나 시스템이 6G라고 하죠. 이제 저 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물론 5G도 아직 제대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6G까지 아직 먼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6G가 방산 부분, 기술, 무기 부분과 결합이 된다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이 방산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러시아의 위협, 특히 유럽에서 이런 무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내에 이 국방에 대해서 정상화를 좀 이룩하겠다라는 목표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종목들은 저는 떨어질 때 관심을 오히려 더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분야까지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 시스템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서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좀 덜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 대상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전 저점 라인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2025년도 3월 구간이죠. 체크를 해보면 이 구간에서 전 저점에서 오늘도
지지를 받고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9%대까지 하락했지만 저가 대비해서 3%대까지 올랐고요. 중심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저는 한 번 더 이 중요 지지라인대를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 혹은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한 35,000원 라인대, 이 2025년도 2월 28일 날 저가 구간에서는 한 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구간대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시스템도 좀 봐주셨고 하나오션은 어떤 이슈 있나요? 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정말 많은 날에 걸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11월 22일 정말 1시 방송부터 4시 방송.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 번 교육해드려서 200%라는 상승세까지 함께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물론 이 종목이 최근에 호주, 그다음 조선 방산업체에서 오스탈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하나오션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던 상황인데요. 미국의 MRO 사업, 군함에 대해서 수리, 보수, 정비에 대한 사업들을 모두 다 도맡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레조 선수의 지분을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도 좀 더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여러분께서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만 원 구간에서는 2025년도 2월 21일부터 연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3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오늘의 하락 조정을 마무리 졌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선 두 종목보다 지금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가격대 한번 지켜보시고요. 추가 매수 관점은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7,000원 기준을 잡고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슈가 크게 있었던 이 이슈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위너 종목 어떤 걸까요? 저는 이 이슈 위너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하나 그룹주 중에서도 굉장히 덜 빠졌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조선업은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조정은 오히려 좋은 타점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이 같이 함께 들어있는 같이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하나오션을 이슈 위너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위너 종목인 하나오션이 또 최종 위너 종목 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추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볼게요. 식사는 집에서로 가지고 오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주들 좀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라면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 값도 오르고 아이스크림 값도 오르고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이제 그 라면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그 컵라면 가격들이 다 1,500원 이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운합니다. 이 기본적인 이런 식료품부터 해서 외식 물가 또한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기본 10,000원이죠. 기본 10,000원, 11,000원, 12,000원을 국밥도 10,000원입니다. 맞아요. 제가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국밥이 10,000원부터 시작해서 특은 12,000원, 13,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음식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음식료 가격들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향후에 올라갔을 때에 대해서 이 음식료 업종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상승도 있고 원재료 값의 상승이 가장 주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원재료 값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외식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재료 값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원재료 값은 충분히 안정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외식 물가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오르면.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안정화가 됨에 따라서 식료품 값은 이제 외식 값은 그대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값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을 텐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대상, 더본 코리아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렇죠. 이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메로나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메로나가 식물성 제가 메로나 메로나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로나가 유럽에 수출이 됐습니다. 식물성 메로나 수출되면서 앞서서 이 다 같은 종목들보다 특히 이 외식 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네. 아이스크림 값도 그렇고 이 라면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식료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 빙그레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는 흐름들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2024년도 11월 달에 6만 원대에서 벌써 10만 원대까지 목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50% 이상의 상승, 이제 조금 있으면 60%, 70%까지도 바닥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이 전 고점인 99,400원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자, 제가 한번 네. 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 때 메로나. 네, 자 보시면은 자 굉장히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을 한 모습까지 확인되죠. 자 네. 이렇게 좀 야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많이 올라갔을 때 나중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기관들이 몰래 개인 투자자 몰래 사면서 야금야금 올려줬을 때 고점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하는 흐름들,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함께 탑승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대 자체로는 91,000원 라인대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기분 좋게 공략해보는 타점까지 잡아볼 수가 있어서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빙그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 아무래도 정말 수급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대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오늘 날짜로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사주기도 했고 또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쭉쭉 사주는 모습입니다. 대상은 좀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대상의 경우에도 이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확실한데요. 특히 이 대상은 이번에 이제 어떤 기업이냐면 종합식품 사업과 소재 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라이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라이신이 뭐냐면 육류 소재 확대에 따라서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라이신입니다. 육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생활 수준에 따라서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육류에 대한 소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이 라이신에 따라서 라이신도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시장이 개선됨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달 이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라이신에 대해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라이신 업체인 이 대상이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죠.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와 달리 이 대상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지만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빙그레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죠. 근데 이 대상은 돌파를 했고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급 자체도 자,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중간중간에 매수를 하면서 동반 매수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상도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본 코리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더본 코리아는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더본 코리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네. 네. 대표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까요? 언급하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백 대표님. 네. 네, 저는 이제 이 백 대표님이 뭐 옹호한다라거나 혹은 뭐 비난한다거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본 코리아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른 추세 종목들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더본 코리아만의 경우에는
하락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죠. 자, 보시면 추세 위너 종목, 추세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특히 더몬코리아는 앞선 두 종목과 굉장히 반대가 되는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자, 이 종목은 저는 한동안 계속해서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들어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3만 1,000원 라인 때까지는 한 차례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신규 상장이 된 종목들은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해서 신규 상장 시에 매도하지 못한 묶여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1개월, 2개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2년까지 단계별로 묶여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시기가 되면 차례로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좀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 고점에서 정리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종목, 다 어떤 종목 공략하실지는 무료 교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가격 전략은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위너 종목 어떤 걸까요? 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대상입니다. 네, 이 대상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산 라이신에 대해서 관세를 유럽 연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사 이익을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 빙그레보다도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어요.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갈색 선입니다. 이게 수렴을 하고 나서 이제 5번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가 수축 이후에 돌파하는 관점에 대해서 추가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추세 위너 종목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추세 위너 종목은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같은 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갔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전략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위너 종목은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진 종목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종목 상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생기시면요. 이데일리 TV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빨라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 종목 질문 좀 주셨고요. 매수가는 12,700원 지금 이제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크시네요. 30%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도 하나 있었죠. 총 8조 원 규모의 FLNG 4기를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상승 랠리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액화천연가스, 이
LNG에 대해서 수출을 승인을 떨어졌죠. 그래서 이 LNG에 대해서 운반할 수 있는 운반선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먼저 따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매수 단가가 너무 좋으셔서 수익권 대신데 이 비중 자체도 굉장히 30%로 정말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기로에 서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3월 31일 날 재개가 될 수 있는 이 공매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이 조선 관련 업종들의 강한 상승 랠리, 정말 2023년도부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한 5,000원대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5,000원대에서 15,000원대까지 3배가량 상승을 했죠. 따라서 충분히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동반하고 수주가 끊이지 않은 종목들을 무작정 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특히 삼성중공업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큰 비중으로 함께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큰 비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낮은 비중, 두 번째에는 빠른 대응이 가능한 흐름.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권대에서 조금 더 매도를 하실 때에도 여유 있게 가능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바로 떨어뜨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은 외국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좀 올려주고 그 이후에 막 과열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몰렸을 때 그 이후부터 공매도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염두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종목 삼성중공업은 전 고점 구간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질문을 주신 우리 주주분께서 시청자분께서는 저는 한 15,500원 라인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려서 이 라인대에서는 지금 30%의 비중을 20%는 차익 실현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공매도 이후에 주가가 충분히 눌렸을 때 저는 저가는 가격대는 조금 더 눌릴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12,000원대에서 12,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는 지금 현재 매수 단가랑 큰 차이가 안 나죠. 따라서 고가에서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유익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FA 질문을 좀 주셨고요. 27,000원에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조금 손실권에 계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크십니다. 25% 들고 계시는데요. 급등했다가 빠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현재 차트에서 좀 이유를 찾아내셨을까요? 네, 이제 SF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FA의 경우에는 네. 자,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2025년도 3월 14일 날 고가 상한가를 찍고 나서 이 상한가 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종목 좀 한번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매물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 윗꼬리를 다는 매물, 윗꼬리 캔들을 보통 저가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이게 영망치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 이후에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이 윗꼬리형 캔들이 고가에서 발견이 됐을 때에는 유성형 캔들이라고 해서 발견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바닥권 혹은 횡보하는 구간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이걸 매물 소화 캔들로 불립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보면 이게 2023년도 말부터 굉장히 강력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정확한 제 날짜를 한번 잡아드리면 중순이네요. 중순부터 이 SFA의 하락 추세가 정말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그것도 가격대 체크를 한번 해보면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올라오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27,000원 라인대로 현재 약수익권대에서 보유하고 계실 텐데 이 종목을 저는 좀 그렇게 길게 보고 싶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가 이어진 종목들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방금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흐름들,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장중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 상한가 찍었을 때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제한되죠. 자 보시면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시가를 상한가로 만들고 나서 이 상한가를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 간 날에 거래량을 보시면 전 거래일 8% 상승했던 날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건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에는 확실한 상승 추세가 확실한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렸을 때 일정 부분 2024년도 4월달 거래량이죠. 그래서 한 100만 주에서 120만 주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지 이제는 좀 확실하게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진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흐름을 제 차트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는 그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은 강보합권대에서 혹시 매도를 하신 다음에 현재 단기간의 상승 모멘텀이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공략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비중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수익권대 어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가 있냐, 22,000원 라인대까지는 한 번 더 무난하게 터치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라인대에서는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혹은 다른 종목으로 공략해 보셔서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함께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단기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SFA도 좀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제 한번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종 위너 종목을 우리가 보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아쉽지만 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질문들도 남겨보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위너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자 최종 위너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북 한번 올려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대상. 네, 맞습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뿐만 아니라 실적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4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죠. 2025년도에는 더 큰 성장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올해부터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목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보다도 흐름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빙그레는 아직은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경우에는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이 종가 기준에 대해서도 전 고점을 상회하는 종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흐름들이 매우 좋아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앞서서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가 여러분들 활용 방안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수축과 확장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확장할 때에는 시세가 위든 아래든 벌어지고요. 이 흐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횡보를 하실 때에는 수렴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수렴 이후에 이제 막 상단선을 돌파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벌어지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이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기준 잡고 손절가는 22,700원 기준 잡고 다음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가격선까지 세밀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좀 외롭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세밀하게 다음 주 장 대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용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세밀하게 전략도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이용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